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부와 가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만약 미래에 닥칠 경제 위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처럼 여기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기억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쌓았습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100년간 모든 대규모 시장 붕괴 직전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실행했던 3가지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운이 아닙니다. 시장 붕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패턴입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까지 이 패턴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 거래는 무엇이며 과거에 어떻게 작용했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물급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똑같이 실행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애써 외면하고 폭락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산의 30%에서 50% 혹은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필 3가지 거래일까요? 왜 4가지나 5가지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시장 붕괴가 예측 가능한 기계적 단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거래는 극악 단계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심지어 역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 단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잠재적 보상보다 위험이 더 커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그들은 시장을 빠져나와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본을 보존합니다.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래, 현금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보존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합니다. 명목 화폐와 금융 자산이 붕괴할 때 구매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거래, 금의 축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익 창출 단계입니다. 단지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붕괴 그 자체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즉 공매도, 풋옵션, 신용부도 스와프와 같이 시장이 폭락할 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베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거래, 변동성 투자입니다. 이 3가지 거래가 함께 실행될 때 완벽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거래는 손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두 번째 거래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며 세 번째 거래는 폭락 그 자체를 당신의 부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공한 후에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암묵적인 4번째 거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거래가 지난 100년간 4번의 다른 폭락 사태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현금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거래는 보통 폭락이 일어나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고평가 상태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가장 이른 신호이며 현명한 자본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29년 대공황.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조셉 케네디는 광란의 20년대 시절 가장 공격적인 주식 투기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고점에서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1929년 초 시장은 극도의 행복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은 5년 만에 3배나 올랐고 모든 사람이 빚을 내 주식을 샀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의 90%까지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주식을 사는 이른바 마진콜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그 위험을 간파했습니다. 모두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다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구매자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빚을 낸 투자자들은 마진콜에 직면하여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이 강제 매도는 주가를 더욱 끌어내리고 이는 또 다른 마진콜을 유발하며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케네디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여름 그는 자신의 주식 포지션을 체계적으로 현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팔지 않고 몇 달에 걸쳐 꾸준히 매도했습니다. 9월이 되자 케네디는 거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월 3일에 정점을 찍었고 그로부터 7주 뒤인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대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동안 케네디는 현금을 쥐고 안전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폴 튜더 존스는 1987년 중반 시장의 고평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5년 만에 140%나 급등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규모 거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새로운 현상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87년 8월과 9월, 그는 체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0월까지 대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0월 2일에 정점을 찍고 정확히 17일 뒤인 10월 19일에 역사상 최악의 하루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존스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에는 여러 투자자들이 주택시장 버블을 각기 다른 시점에 인지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2005년부터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주식 투자를 중단한 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존 폴슨 역시 2006년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주택시장 붕괴에 베팅하기 위한 전용 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모았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2006년부터 현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2006년 400억 달러에서 2007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핏은 현재 가격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고평가되었으니 탈출하라는 암호였습니다. 시장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었고 이들 모두는 이미 막대한 현금을 쥔 채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워런 버핏은 현재 3,2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50조 원에 달하는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현금입니다. 그는 애플 주식을 절반이나 팔아치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매도하며 이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주 서한에서 매력적인 가격의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똑같은 암호입니다. 버핏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등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첫 번째 거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폭락 시비에서 18개월 전에 체계적인 시장 탈출. 두 번째 거래, 금의 축적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동안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금은 지난 5,000년간 그 역할을 해온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1929년 성공적인 투자자였던 버나드 바루크는 단순히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자산을 실물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폭락 이후에 결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며 금 가격을 인상했을 때 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앉아서 69%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의 역할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07년 온스당 600달러였던 금 가격은 미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자 급등하기 시작해 2011년 1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3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존 폴스는 모기지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번 뒤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하여 또다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두 번째 거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현명한 투자자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부채와 필연적인 달러 가치 하락, 레이 달리오,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억만장자 투자자들 또한 금 보유를 공개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명한 자본은 첫 번째 거래를 통해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자산 보존을 위해 금으로 바꾸는 두 번째 거래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 변동성에 대한 베팅입니다. 이것은 불을 지키는 것을 넘어 폭락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는 공격적인 거래입니다. 1929년 케네디는 현금화 이후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돈을 버는 포지션입니다. 폭락이 시작되자 그의 공매도 포지션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는 오늘날 가치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1987년 폴 튜더 존스의 세 번째 거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10월 19일 시장이 하루 만에 6% 폭락했을 때 그는 단 하루 만에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2008년 마이클 버리와 존 폴스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보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주택시장이 붕괴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날리지만 만약 붕괴하면
보험금 전액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수년간 손해를 보며 비웃음을 샀지만 2008년 주택시장이 무너지자 그들의 CDS는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폴스는 이 거래 하나로 200억 달러라는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세 번째 거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텅 비어가는 사무실 건물, 낮은 금리로 빌렸던 대출이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는 상황. 파산은 필연적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증권에 대한 CDS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지수에 대한 풋옵션과 VIX 콜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락과 극심한 변동성에 베팅하는 자금이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 가지 거래가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 현금화 2단계, 금 축적 3단계, 변동성 베팅.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장 붕괴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붕괴할까요? 모든 붕괴는 버블에서 시작됩니다.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치솟습니다. 그 후엔 광기가 뒤따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이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최대 레버리지 단계가 옵니다. 모두가 빚을 내서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은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이때 작은 방아쇠만 당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강제 청산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빚을 낸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하고 이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려 더 많은 강제 청산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닉 단계가 오며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투매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붕괴의 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세 가지 거래는 빛을 발합니다. 현금은 강제 청산의 파도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당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줍니다. 그리고 변동성 투자는 모두가 모든 것을 잃을 때 당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증거는 우리가 폭풍 전 포지셔닝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거래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는 조용히 설정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우리는 폭락까지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5년 말이거나 2026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창이 열리면 S&P 500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반토막날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붕괴하며 실업률은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암묵적인 네 번째 거래의 시간이 옵니다. 세 가지 거래를 통해 자본을 보존하고 부를 지키고 막대한 수익을 낸 당신은 시장이 공포의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50% 할인된 가격에 우량 주식을 사고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제너레이셔널 웰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거래는 앞선 세 가지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처럼 이 패턴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둘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실물금으로 보유하여 구매력을 지키십시오. 셋째,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과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공포에 질려 모두가 팔 때, 당신은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사야 할 우량 기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의 지도를 바꾸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거래는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시장 붕괴의 역학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서화된 역사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부의 흐름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가지 거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